많은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원 빈국, 대한민국.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파요. 95%를 수입한대요. 95%. 거의 대부분이네요. 이러다가 진짜 이게 아까부터 계속 듣는데 많이 보던 레퍼토리거든요, 이게. 옛날에 요소수 대란 때. 이 시간이 있죠. 또 그 광물 대란 와가지고 또 이제 난리 나는 거. 아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요소수 대란이 났었는데 어떤 특정 품목이잖아요, 조그만. 근데 그 수입이 끊기니까 그러니까 산업계 전반에 그러니까 우리 경제 전반이 마비된다는 걸 체험한 적이 있죠. 근데 광물 자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 우리나라도 그래도 나름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나 기업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 아쉬운 게 2, 3년 전까지만 해도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처지를 보면 대표적으로 일본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자원 개발률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많죠. 오호. 석유, 천연 가스도 당연히 많고요. 네. 요즘 말하는 6대 전략 공정도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된 데는 물론 13년 전에 그 중국과의 히토류 사태가 크기도 했는데 그보다 그 이전부터 한 2005년도 전후반부터 실제로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국제유가가 140달러까지 오를 당시에 자원 보유국들이 일제히 자원 확보에 뛰어들 때 그때 같이 시작했죠. 근데 좀 지나자마자 자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국제 유가가 4년 반 만에 이 배럴당 30달러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들였던 자산들이 헐값이 되죠. 아이쿠야. 예. 그러다 보니까 자원에 그에 투자했던 공기업들이 모두 부실화되고요. 그러면서 자원 개발을 등한시하고 터부시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한번 망했던 경험이 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히려 그 당시에 투자금을 높여요. 오. 쌀 때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사놔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세계 광물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리튬 지금 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는데 네. 근데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 볼리비아 정부와 협상을 해서 볼리비아에 리튬 추출 공장을 짓겠다는 계약을 맺어요. 이미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볼리비아까지 여전히 계속 진출하고 있는 거죠. 무섭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자원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가요? 최근에는 어쨌든 우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자원 확보나 어떤 기술 개발 이런 걸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2030년 정도 되면 핵심 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지금 중국이 굉장히 높은데 80% 정도 이상이 되는 것들을 50%까지 낮추겠다고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다양한 핵심 광물 보유국들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는 한국, 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을 양국 정상이 발표한 바 있어요. 그리고 올 9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핵심 광물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맺겠다는 것도 발표가 됐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자원 개발을 위해서 정부 단에서 혹은 공공기관이나 연구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원 보유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자원을 확보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해 북미 광물업체하고 리튬 공급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까지도 진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요? 예, LG 화학은 중국의 화유 그룹하고 같이
배터리에 쓰이는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고 모로코에 공장을 짓기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중국의 야화와 모로코 지역의 리튬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쌤, 근데 지금 말씀에서 아프리카에 진출을 했는데 거기서 중국 기업들이랑 우리나라가 협력을 했다는 예. 그런 말씀인가요? 정확하게 들으신 건데요. 탈중국을 하자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가공 단계에서 보시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인데 채광을 보시면 네. 중국이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중국이 안 보이죠. 네. 근데 가공. 그러니까 역시 공장. 앞서. 전 세계 모든 광물은 중국으로 통한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한 68%가 가공되고 있고요. 코발트는 84%예요. 거의 전량이죠. 니켈도 76%. 그러니까 저쪽을 통해서 배터리에 필요한 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독점성이 강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탈중국을 하자고 하는 이유도 그거지만 반대로 탈중국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쉽게 않아요. 이루어지지만 않는 이유도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요, 쌤 표를 보니까 저는 되게 의문이었던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국이 재련에 다 뭔가 독점적으로 뭔가 다 진행을 하게 된 건지 예. 그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980년대에 이렇게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죠. 그러면서 외국에 있던 재련 공장들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왜? 값싼 노동력 때문에. 거기다가 환경 규제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환경 비용이 굉장히 덜 들어요. 근데 거기에 10년, 20년 계속 돌리면서 자기만의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중심이 점점 가속화되고 심화된 거죠. 그러면 지금의 목표가 저 탈중국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 가공 분야에서 중국을 딱 비운다 그러면 거기에 공백이 생길 겁니다. 자, 그 공백은 누가 채워야 될까요? 한국이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한국이 해요? 하면 좋긴 한데 네. 될까요?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한국이 채울 수 있다는 걸 채워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투자만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가 주도하는 공급망은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재련 기술, 우리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 저기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기술. 그러면 기술력이 우리가 있으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뒷단에 있는 양극재 소재 회사, 배터리 회사, 자동차 회사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를 리드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기업과 연결하면 충분히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 하면 대한민국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사실 세계적인 재련 회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인데요. 우리도 성공 경험이 있어요. 아연이나 구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들은 단순히 그냥 세계를 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세계 1등입니다. 거기다가 그 기업들이 지금은 이와 같은 핵심 광물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핵심 광물에 관심을 가진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2018년도에 아르헨티나에 염호를 샀어요. 구매를 해서 작년부터 거기에 상공정 공장을 현지에서 짓고 있고요. 하공정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짓는다고 발표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들어오는 리튬 암석을 통해서 리튬을 재련하려고 리튬 재련 공장을 짓고 있고요. 니켈 재련까지 우리나라에 추진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